특히 턱 밑에 악화선이 크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외형적으로 이중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1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중턱 수술, 특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 이중턱은 흡입만 하면 쉽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중턱 흡입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미는 이중턱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흡입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분의 다양한 겉지방, 속지방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서 접근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중턱은 흡입만으로 과연 개선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턱은 단순히 지방이 많아 생기는 게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턱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활경근입니다. 목 앞쪽에 넓게 펴져 있는 얇은 근육인데요. 이 활경근을 기준으로 이중턱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활경근의 바깥쪽에 있는 겉지방, 활경근의 안쪽에 있는 속지방, 이렇게 두 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경근 안쪽에는 이복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이복근의 부피가 크거나 처짐이 동반되면 겉지방을 아무리 정리해도 턱 밑이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부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중턱이 심하게 발달된 분에 한해서 활경근, 이 빨간색 이 활경근을 기준으로 겉지방이 피하지방과 속지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겉지방만 파악해서는 절대 안 되고 속지방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겉지방과 속지방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안쪽에는 이복근이라는 또 근육도 있어요. 근육이 과하게 발달돼서 부피를 좀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이복근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샘입니다. 45도 각도 부위에 턱 밑 침샘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튀어나오게 되면 턱 라인을 매끄럽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가장 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초음파를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해서 환자한테 적합한 타겟을 설정해서 접근을 해야 또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턱 밑에 악화선이 크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외형적으로 이중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이중턱은 겉지방 문제인지 속지방 문제인지 아니면 침샘의 부피 문제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턱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턱을 단순히 손으로 만져보고 지방이네 판단하는 순간 수술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음파 분석을 통해서 겉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활경근 두께가 어떤지, 활경근 안쪽에 속지방 분포가 많은지, 이복근의 부피와 처짐은 어떤지, 침샘이 큰지 여부까지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모아져야 비로소 환자에게 어떤 수술 조합이 맞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겉지방이 거의 없고 활경근 안쪽에 있는 속지방이 많은 환자가 단순 흡입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겉지방만 흡입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지방 영역에서는 효과가 좋겠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속지방과 그 다음에 처진 근육, 침샘에 있다면 흡입만 해도 변화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겉지방 분포가 많은 환자는 흡입만 해도 효과가 탁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바로 턱 라인이 가벼워지고 목과 턱 경계가 또렷해지는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는 편입니다. 결국 이중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환자마다 안에 있는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중턱 수술은 흡입을 할지 말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자분의 겉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활경근의 두께 및 상태는 어떤지, 속지방의 양과 분포, 이복근의 부피와 처짐 정도, 침샘 크기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이중턱은 단순히 살이 아니라 지방, 근육, 침샘 이런 해법적 구조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 흡입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 방식만 고집하게 된다면 효과에 한계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중턱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달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수술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저희는 귀 밑으로 0.5cm 정도 살짝 절개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턱 부위도 0.5cm 정도 살짝 절개해서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조울 부분과 이중턱 부위를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목까지 좀 흡입을 해요. 그 다음에 턱 밑으로 접근해서 목 아래쪽 지방 부위를 최대한 흡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겉지방을 1차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활경근을 이렇게 노출한 다음에 활경근 안쪽에 있는 속지방을 제거합니다. 이 속지방이 제거하게 되면 이쁘게 이런 이복근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 이복근의 부피가 큰 경우는 일부 절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이복근과 속지방이 이제 제거가 되면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리게 돼요. 뻥 뚫린 구멍 부위를 양쪽 활경근을 당겨가지고 메워주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중턱 근육목계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복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갈래의 발달된 근육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 근육이 활경근 안쪽에 되게 작게 분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크게 부피가 발달돼서 아래 볼륨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 이복근을 일부 한 7~80% 정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의 각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보통 105도에서 120도를 말하지만 저는 한 105도 정도에서 90도 사이를 목표로 이중턱 각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샘 역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침샘은 이복근 바로 옆 사이드 쪽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큰 분들은 뭐 앞쪽까지 더 영역을 넓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샘을 싸고 있는 피막을 살짝 벗겨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맥과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도 좀 피해서 절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전 절제는 하진 않고요. 저희는 사각턱 아래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만 일부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침샘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피막까지 봉합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이중턱 수술을 위해서 흡입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겉지방, 속지방, 침샘, 살처짐들을 다 고려해서 분석을 해서 환자분한테 맞는 환자분만의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중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뻐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1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